시카고 변호사 아담 베커링크는 아내 케이틀린 트레이시 살해 혐의로 기소되어 윈디시티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케이틀린의 가족이 이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그녀가 충격적이고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요. 로 앤 크라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안젤라 리비입니다. 아담 베커링크가 아내 케이틀린 트레이시 사망 관련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매우 슬프고 충격적입니다. 케이틀린은 36세의 아름다운 여성으로 가족과 경찰은 그녀가 남편의 가정폭력 피해자였다고 말합니다. 케이틀린 시신은 2024년 10월 시카고 사우스 루프의 베커링크 고급 콘도 계단 아래에서 발견됐습니다. 그 학대는 법원 서류에 명확히 기록되어 있고 케이틀린 가족은 판사에게 유해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2024년 10월 케이틀린이 살해된 후 남편 아담 베커링크는 법적 가족으로서 그녀의 시신을 화장하길 원했습니다. 하지만 케이틀린의 부모님은 베커링크가 폭력적이었고 케이틀린을 때렸으며 그녀의 살인 사건의 주요 용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용의자라 그녀의 시신을 화장하길 원했다고 했습니다. 트레이시 부부는 딸을 위해 전통적인 가톨릭 장례식과 매장을 원했습니다. 판사는 케이틀린 부모님을 지지했습니다. 1년간 조사 끝에 케이틀린의 부모님이 그녀의 사망 1주기를 맞이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케이틀린 살인 혐의로 아담 베커링크를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일은 그가 미시간주 뉴버팔로 케이틀린의 집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선고받는 중에 발생했습니다. 2024년 초 그 사건 일부가 바디캠 영상에 담겼습니다.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잠깐만요. 기다리기 전에요. 진짜로. 난 이해가 안 돼. 나는 한계를 축복했어. 나는 핑을 축복했어. 리밋, 넌 날 수색할 수 없어. 그건 불법이야. 뭔지 알아? 그건 불법 수색이야. 나한테서 떨어져. 그건 불법 수색이야. 나한테서 떨어져. 그건 불법이야. 내 손 놔. 아담, 한계를 축복했어. 내가 한계를 축복했어. 내가 한계를 축복했어. 해코. 제발 내 가능성의 편에 서줘. 내 가능성의 편에 서. 그러지 마. 그럴 수도 있어. 제발 난 전화 필요 없어. 유도 꿀 보러 가자.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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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혼여행 가는 거야. 얘들아, 그거 내 핸드폰이야. 나 해고당하고 있어. 젠장, 도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야? 이건 내 마음속 파이어폰이야. 나 지금 신혼여행 가야 해. 그냥 가서 그녀랑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제발? 이거 정말 바보 같잖아. 나는 한계를 축복했어. 나는 그 한계를 축복했어. 그건 내 스킬 쿨타임이야. 너 뭐 해? 예수 그리스도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닫기 전에 제발. 제발 저랑 얘기해 주세요. 잠깐 얘기하고 돌 시험 해도 될까요? 괜찮을까요? 누군가를 만져봐도 될까요? 그녀에게 물어봐. 그 사람들이 가짜 영장이 2개 있다고 하더라고. 알겠어. 난 아니야. 난 변호사야. 좋아. 그러니까 네가 잘해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말할게. 좋아. 협조하면 살 수 있어. 나는 내 수갑을 조정하는 일과 싸우고 있어. 킹, 지금 나랑 얘기 좀 해줘. 더는 할 말 없어. 난 막말하려 했어. 이 자식들아. 내 바지 젠장, 내 일도 젠장. 나 진짜 지난 가을 아담 베커링크는 케이틀린 관련 가정 폭력으로 93일 징역형을 받고 그녀의 9.11 신고를 방해했습니다. 곧 바디캠 영상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베커링크는 미시간주 베리언 카운티에서 징역을 막 마쳤습니다. 그는 케이틀린 사망 살인 혐의로 답변하기 위해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베커링크 체포영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지구 강력반과 쿡카운티 검찰청이 함께 진행한 사망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 결과 범인이 자신의 아내를 29층 계단 아래로 밀어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늘 24층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미시간 주 세인트 조셉 베리언 카운티 교도소에서 AO에 인도되어 삼지구로 이송 조사받았습니다. 2024년 10월 케이틀린 살해 직후 작성된 경찰 보고서에는 시카고 경찰이 아담 베커링크를 용의자로 지목한 이유가 일부 담겼다고 합니다. 콘도 계단에서 발견된 케이틀린 트레이시의 사망 사건을 조사하던 중 슬래시 D는 트레이시가 20층 이상의 계단에서 떨어져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슬래시 D는 트레이시가 베커링크에 의해 실종 신고된 것을 알았습니다. 슬래시 D는 아담 베커링크와 케이틀린 트레이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2024년 10월 27일에 JH4841918로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베커링크는 트레이시가 2024년 10월 25일 실종됐다고 전했습니다. 베커링크는 트레이시 실종주의 시외에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수사 중에 A/D가 발견한 2024년 10월 24일의 영상 증거에 따르면 트레이시가 실종 신고되기 전날 베커링크가 그 집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D는 베커링크가 경찰의 시외에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상에서 아내와 집에 있었던 걸 알게 됐습니다. 트레이시 실종 시 베커링크는 A/D에게 자신과 트레이시의 휴대폰을 보여줬고 삭제된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그는 실종 전 그 방식으로 연락했다고 했습니다. 베커링크는 두 휴대폰에서 메시지가 삭제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수사 중 AD는 베커링크와 트레이시에게 트레이시 실종 전 가정 폭력 이력이 있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녀는 영상에서 얼굴에 상처가 있어 보였습니다. A/D는 베커링크가 아내 트레이시에 대해 허위 실종 신고를 해 구금했습니다. 구금 당시 베커링크는 그녀가 살아있나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지금 괜찮은가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베커링크는 다시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쿡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며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케이틀린 사망 사건에서 쿡카운티 검사는 베커링크의 재판 전 구금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윌스 빌라르를 모셔보겠습니다. 그는 시카고 경찰청에 은퇴한 강력계 형사 윌 아담 베커링크입니다. 그는 이제 시카고로 돌아왔습니다. 미시간에서 현재 사망한 아내와 관련된 사건으로 93일간의 징역형을 복역했는데 그 아내를 시카고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가 시카고로 돌아온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이제 법적 절차가 시작되고 재판이 시작됩니다. 그는 구금 심리를 받게 될 것이고 변호사들은 그가 석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논쟁할 것입니다. 판사가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그 후에 그들은 기소일을 정할 것입니다. 기소가 되면 그는 공식적으로 살인 혐의로 기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비 심리와 증거 개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재판으로 이어지는 모든 절차들이 있습니다.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열리기까지는 최대 2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와, 아담 베커링크는 정말 유능한 변호사들을 데리고 있네요. 그는 변호사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고 그의 은행 계좌 정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여기서 치열한 변호가 예상되나요? 네, 저는 그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변호를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그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한에서요. 그리고 그들은 그를 무죄로 만들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할 겁니다. 그들은 그를 재판 전까지 풀어주지 않을 거예요. 알다시피 그는 재판 전까지 구금될 거예요. 그는 경찰과 싸우는 바디캠 영상이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그가 저항했다고 했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날 놔주고 나가게 해달라고 했지만 그들은 우리랑 싸우지 마세요라고 해요. 경찰이 수갑을 채우면 그냥 채 타야 한다는 뜻이에요. 몸을 비틀거나 경찰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시하면 안 돼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은 자금이 있어서 검사가 구금을 주장할 땐 도주 위험을 근거로 들 거예요.
그리고 그는 사회에 위험이 되는 인물이에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농어고 그가 자금이 있고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뉴버팔로에도 집이 있었다는 점이 있죠. 그리고 그는 나라 밖으로, 적어도 주 밖으로 나가거나 도주할 방법이 있다는 점도 포함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자금이 있고 우리가 알기로 이런 점들이 사회에 위험이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경찰과 싸우고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확실히 그녀를 폭행했습니다. 그는 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니 보석을 허가해 줄 것 같지는 않네요. 정말 놀랄 것 같아요. 아마도 원인 진술서는 그렇게 자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판사에게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아주 낮은 기준이거든요. 우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믿어요. 조사 결과 아담 베커링크가 2024년 10월 이 콘도에서 케이틀린 트레이시를 29층 아래로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만 있어요. 끔찍한 일로 그가 고소당했어요. 그 조사가 뭘 밝혔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건 조사에 시간이 좀 걸렸잖아요. 수사과 보충 보고서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조사가 그런 보고서에 담겨 있죠. 그리고 현장 보고서로 시작하는데 그 보고서에는 당신이 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의 모든 단계가 이 수사과 보충 보고서에 기록됩니다. 거기서 사건 전체를 정리하게 되는 거죠. 체포 보고서의 개연성 기준은 낮습니다. 체포 보고서 내러티브에 내가 적은 혐의를 뒷받침할 내용을 넣어야 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든 이야기는 소프스 형사가 전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면 그가 재판에 가기 전 재판에 회부되는 방법은 두 가지일 겁니다. 정보에 의해 개연성 심리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살인 사건에서는 드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대배심의 정보를 제출해 기소장과 기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즉, 개연성 심리나 대배심을 통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입니다. 사건에 대한 더 많은 정보가 제시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실상 이 재판 절차의 아주 초반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까요? 재판까지 2년 걸릴 수도 있어요. 그가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것 같지는 않으세요? 제 말은 제가 2년이라고 한 건 살인사건이 재판까지 평균 걸리는 시간 얘기입니다. 그가 재판을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지만 변호사들에게 달려 있으며 다음 기일 외에는 재판마다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계속 연기를 원해서 양측이 합의하거나 한쪽이 연기를 요청하면 판사가 그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재판 날짜가 잡히고 실제로 재판에 들어갈 때까지 그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케이틀린 트레이시에 대한 폭력 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건 이미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 측이 무슨 주장을 할지, 그가 그런 말을 하려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녀가 아시다시피 스스로 그런 일을 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매우 가능성이 낮아 보여요. 하지만 여기에는 전력이 있습니다. 맞아요. 검찰이 유죄를 입증해야 하고 변호인은 무죄를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전략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마 내가 그녀를 민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퉜지만 그녀가 넘어지거나 뛰어내린 거예요.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변호한다면요. 하지만 변호 전략은 검찰의 사건 전개에 달릴 것 같습니다. 제가 가본 살인사건들 중에는 변호인이 아예 변호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변호 논리조차 제시하지 않고 그냥 가서 들어보세요. 검찰이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죄 판결을 요청합니다. 라고만 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바디캠 영상만 봐도 태도가 드러나잖아요. 이 사람도 이 자기들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미시간주 베리언 카운티 사건에서 선고를 받았을 때도 그렇게 말했죠. 그는 법정에서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고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고 했지만 사실 전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는 실제로 아내를 해친 적이 있었죠. 그건 법원 서류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했었죠. 그걸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 어떤 변호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내가 거기 없었다. 난 거기 없었고 내가 한 게 아니다. 이런 사실 말고는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사건이 진행되고 보고서가 증거와 자료 공개의 일부가 되면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그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됐거든요. 다시 말하지만 2급 감형이나 갑작스러운 감정 상태 주장이 아니라면 변호가 어려울 것 같네요. 너무 화가 나서 뭘 했는지 몰랐다는 주장인데 저는 여전히 이해가 잘 안 돼요.
배심원 판단은 예측할 수 없어요. 동정심 많은 배심원이면 다르겠지만 변호 방안은 잘 모르겠어요. 이 일의 아주 초기에 그도 구금된 적이 있었어요. 잠시 동안이지만요. 그도 조사를 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서 충분히 진술을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처음에 수사관들에게 진술을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가 진술을 했다면 그건 유죄와는 관련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48시간 후에 그를 풀어줬거든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소하기 전에 구금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48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건은 막 시작됐고 그들은 이미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어느 정도 확신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현장 증거를 처리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범인을 알았지만 증거 없이는 붙잡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에서 디지털 전자 증거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사건을 다루며 점점 더 알게 됐어요. 경력 후반에는 전자 증거가 매우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제시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링 카메라나 감시 영상을 수집하기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렇죠. 우리는 처음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그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우리 팀도 그 부분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매우 가치 있는 증거가 되었고 기소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 사건 전개가 정말 궁금하네요. 윌 스비엘라르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아담 베커링크 사건 판사는 금요일 재판에서 언론의 법정 카메라 반입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쿡 카운티에서 열린 긴 심리 끝에 베커링크의 보석 요청이 거부됐습니다. 검사들은 베커링크의 DNA는 콘도 계단실 문에서 발견됐지만 케이틀린의 DNA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베커링크 변호사는 케이틀린이 계단실에서 스스로 다쳤을 수도 있다며 그녀의 DNA가 문 손잡이에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2024년에 미시간에서 있었던 사건의 바디캠 영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나가도 될까요? 제발 좀요. 또 너무 지나쳤어. 욕하고 내 엉덩이까지. 정말 말도 안 돼. 이봐. 저기요.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 좀 열어줄 수 있어요? 덥잖아요? 안 돼요. 내게서 이런 것들을 떼어내. 예발. 제발 이것들 좀 내게서 떼어내줘. 저를 감옥에 데려갈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헤이! 잠깐 시간 좀 주실 수 있나요? 저기 그게 알죠? 그들이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그게 더 그거 불법 아니야? 너희들 이것들 좀 가져다 줄 수 있어? 야, 그럼 집 주소 보내줘. 제수스 크라이스트. 알겠어. 컴퓨터 꺼졌어. 너희 진짜 짜증난다. 베커링크는 수갑에 불만이 많고 케이틀린과 대화하고 싶어 해. 넌 구금 중이고 수갑은 안 풀려. 그리고 케이틀린은 이미 무정의로 들었지만 아무 말도 안 해. 너는 증인을 잃었어. 그리고 너는 허락 없이 내 집에 들어왔어. 나는 그런 짓 전혀 안 했어. 글쎄, 누군가는 했겠지. 언젠가 네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배지 다 모았어. 숫자까지 다. 저기서 그녀를 억지로 끌어내? 저 사람들 뭐 해? 내 말은 질문을 얼마나 해야 해. 나 라디오에서 이미 들었는데
그녀는 말이 없어. 몇 번이나 18번이나 물어봐야 답할까? 아니면 뭔가 줄까? 슈필, 이건 슈필이 아니야. 그게 바로 그거야. 이건 슈필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가 괜찮은지 확인해야 해. 그녀가 말했어. 그녀는 괜찮았어. 라디오에서 들었거든. 경찰은 예전에 케이틀린 트레이시 집에 출동해 그녀가 다친 걸 발견했다고 말해. 우리가 출동한 건 가정폭력이 아니었어. 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피를 흘렸고 남자가 심하게 때리고 2만 달러를 훔쳐갔지. 그녀는 돈이 많았고 그 남자가 2, 3만 달러어치 물건을 훔쳐 레인지로버로 도망쳤어. 남의 마당을 지나 달아났지만 우리는 차를 찾지 못했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고 우리는 더 많은 문제가 생길 걸 알아서 영장을 준비했어.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녀가 소리치는 소리를 들었어. 희미하게 비명소리가 들렸고 그래서 내가 경찰이다, 경찰이다라고 외쳤어. 그때 그녀가 소리치는 걸 들었지.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고 그 남자를 테이저로 겨누고 있었어. 그런데 그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래, 우리는 그 남자를 위해 환영 파티를 열 거야. 그래서 지금 아담 베커랑크는 시카고 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어. 그는 미시간 사건으로 선고를 받았을 때 그곳에 있었어. 그는 케이틀린이 미시간에서의 학대 혐의를 취하길 원했고 둘이 잘 지낸다고 했어. 그래서 그는 계속 쿡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 중이야. 그는 보석으로 풀려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것으로 이번 로 앤크라임 에피소드는 마치겠습니다. 저는 안젤라 리비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